요 광택 보이시죠? 정말 저의 모든 것을 갈아 넣었습니다. 제가 그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와, 나 오늘 집에 못 가겠다. 맞아요, 여러분. 저토로 언니 만나봤어요? 아닙니다. 언니가 잘 올버드립니다. 아,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말수가 적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같이 메이크업해요. 먼저 스킨케어부터 시작을 할 텐데, 지금 제가 얼굴에 붙여준 거는 아드망 토너 패드 파란색이고요. 파란색이 좀 더 보습감이 뛰어나요. 토너 패드를 아침에 귀찮아도 최소 한 3분 정도는 붙여두려고 합니다. 왜냐면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닦아내는 패드로 쓰기에는 좀 더 피부를 촉촉하게 수분감으로 절여놓고 싶어가지고 붙여두는데, 확실히 속건조도 좀 많이 잡히면서 화장이 잘 먹으니까 조금 더 준비 시간을 당겨서라도 이 토너 패드를 붙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피부를 촉촉하게 해둔 다음에 충분히 잘 흡수를 시켜주세요. 여러분, 모든 스킨케어가 그러한데, 내가 이전에 발랐던 스킨케어 제품이 피부에 싹 흡수가 다 된 후에 그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겉돌지 않고 그 스킨케어의 유효 성분들이 내 피부에 잘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매니, 피부에 흡수가 잘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피부 표면이 살짝 건조한데 라는 느낌이 느껴질 때 그 후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토너 패드는 좀 가볍잖아요. 다른 스킨케어 제품들에 비해서 이 마무리되는 느낌이, 피부가 건조하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라고 예상이 되시는 그 지점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충분히 시간이 흘렀고 잘 두드려가지고 흡수가 되면은 손에 이렇게 만졌을 때 여기 손끝에 뭔가가 묻은 느낌 없이 이렇게 피부가 촉촉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어떤 제품을 바를 거냐? 바로 짠! 아드망 항당화 앰플과 항당화 로션을 바를 텐데요. 아마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제형을 보여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기대가 되시죠? 저도 기대가 됩니다. 먼저 앰플부터 발라볼게요. 여러분, 제가 항당화 앰플을 만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정말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하지? 어떤 말까지 들려드려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우선 제형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무겁지 않지만 그렇다고 가볍지 않은, 이렇게 딱 바르면 발림성이 굉장히 좋고 몇 번 롤링하지 않았는데 쫙쫙 피부에 흡수가 되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광, 여러분들이 위에님 피부 광이 어떻게 그렇게 잘 발생되나요? 라고 궁금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러면 스킨케어 제품 만들 때 광 표현이 잘 되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형 측면에서. 여러분, 이 제품입니다. 제 피부에서 발생하는 이 광을 따라하고 싶다면은 항당화 앰플을 쓰시면 돼요. 이 반대편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른 다음에 몇 번 롤링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싹 피부 겉보습, 속보습 잡아주면서 요 광택 보이시죠? 이 피부가 빛을 받으면 이렇게 반질반질한,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이는 광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앰플을 바른 상태이고요. 여러분, 제 영상을 꽤 오랫동안 시청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티에이징 하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외선 차단, 항산화, 항당화. 자외선 차단은 선크림을 바르면 해결이 되는 거고, 항산화 제품은 시중에 진짜 많고, 근데 항당화 제품은 진짜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말 저의 모든 것을 갈아 넣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킨케어 제품을 만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소식이 없지? 궁금하셨죠? 그 이유는 제가 중간에 한번 제조사를 바꿨어요. 그게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샘플을 이렇게 받아서 테스트를 하는데, 샘플을 받아서 테스트를 이렇게 진짜 많이 받아서 테스트를 하는데 그 욕심이 나는 지점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시작한 거 좀 제대로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좀 더 욕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피드백이 반영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또 욕심을 내보고, 그러면 반응이 또 좋고, 그러면 또 욕심.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여러분 끊임없더라고요. 근데 이 욕심이 되게 긍정적으로 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열정들이 불타올라서 이렇게 제품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거의 1년이 걸렸죠. 제가 파운데이션 제작을 할 때도 1년 조금 덜 걸리긴 했는데, 스킨케어는 꼬박 1년이 걸렸어요. 진짜 이번 스킨케어 제품은 너무너무 어려웠고 너무너무 신선한 충격과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엄청 성장하는 시간이었고요. 이 제품을 쓰면서 피부가 나날이 좋아져가지고 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으로는 로션을 발라볼 텐데, 여러분, 이 로션 제형도
진짜 대박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앰플 제형보다 좀 더 묽죠. 앰플 제형이랑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앰플 제형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묽죠? 아니 매니 묽은 제형을 먼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앰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로션을 바른다고요?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제 피부는요 T존에 유분이 많이 발생하고 그 외 피부는 속건조를 잘 느끼는 복합성 피부이면서도 여드름이 잘 발생하는 민감성 피부란 말이죠. 그래서 화장품의 양은 최소한으로 쓰지만 속건조는 좀 잘 잡아주는 그런 제형의 제품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스킨케어 할 때 건조하면 미스트를 중간중간에 추가를 해주는데 이 미스트가 좀 뭐랄까 버려지는 양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미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미스트 제형을 바르는 미스트 제형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로션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앰플 바르고 난 다음에 좀 피부가 더 촉촉했으면 좋겠다 할 때 미스트를 바른다는 생각으로 밀리거나 뭐 제형이 엉켜붙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싹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앰플과 로션 조합으로 사용을 했을 때 속건조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이렇게 촉촉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님 이거 기능적으로 다른가요? 기능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같이 썼을 때 시너지 효과가 좋고요.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불이 났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불을 끄는 거잖아요. 불을 끄는 게 앰플의 역할이고요. 화재를 진압하고 난 다음에 그 집에 이제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도배도 싹 하고 코팅을 한 번 싹 해줘야 되는데 그 코팅하는 역할이 로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에 긴급으로 항당화 케어가 필요할 때는 앰플을 쓰고요. 항당화 앰플로 피부 케어가 되었으면은 피부 장벽 관리까지 같이 해주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크림을 바르면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스킨케어 다 바르고 난 다음에 피부 도리도리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이걸 봐야 돼요. 내 피부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봐야지 아 스킨케어를 열심히 하는 맛이 이런 거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관리를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크림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품 자체가 수분 보습력이 뛰어나기도 하다 보니까 제품들 제형 양 자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 제품 용량 짱 커요. 45ml. 보통 앰플이라고 하면은 30ml거든요. 근데 15ml 더 넣었고 로션은 120ml예요. 용량 괜찮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항당화라는 제품이 시중에 많이 없을 뿐더러 있어도 비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희귀하니까. 그리고 희귀하다라는 거는 비싸다는 말도 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가격이 비싸요. 이게 근데 제가 제 돈이 안 나가가지고 비싼지 모르고 너무 저의 사심을 채우면서 일을 하긴 했는데 사실 고민을 했어요. 용량을 줄여야 되나 아니면 소비자 가격을 올려야 되나 여기에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아드망의 경영 방식과 저의 제품에 대한 태도가 좀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늘렸지만 가격은 그렇게 늘리지 않은 요 형성을 아주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을 제가 조만간 스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스킨케어를 해줬고요. 이제 선크림을 발라볼 텐데 선크림도 아드망. 아니 여러분 제가 아드망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아드망 제품만 쓰는 게 아니고요. 아드망 제품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짜고 말하니까 괜히 우는 사람 같다. 봐요. 이렇게 발림성이 좋은 선크림이고 굳이 억지로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제품이 너무 좋아요. 사실 이거 TMI인데 제가 아드망 처음 미팅을 갔을 때 아드망에서 우리 어떤 제품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아이디어 회의를 하러 가는 건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가볍게 미팅을 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아이디어를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와, 나 오늘 집에 못 가겠다 이 생각이었어요. 진짜 이분들의 눈빛이 야근을 해서라도 이 아이디어 회의를 성공시키겠다 하는 그 열정들이 보였는데 와 사람이 진짜 위급하면 정신을 똑띠 차린다고 제가 그 와중에 나 뭐 만들지? 하면서 막 머리를 팽팽팽 돌렸는데 제일 처음으로 생각했던 게 선크림이에요. 저의 영상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선크림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에 스킨케어를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끈적한 느낌이 싫어가지고 그래서 목 위까지는 선크림을 잘 바르는데 목 아래로는 선크림을 안 발라서 제가 목주름이 안 그래도 유전적으로 많은데 더 깊어졌단 말이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제가 자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의 이 목주름을 위해서라도 목에 발라도 끈적하지 않은 선크림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거를 되게 예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드망 미팅을 갔을 때 매님 만들고 싶은 거 말씀해주세요 했을 때 선크림 이렇게 말했는데 저희 선크림 좋은데 안 써보셨어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안 끈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나 진짜 뭐 만들지? 그 순간부터 머리는 아주 이멀전시 진짜 완전 위급 상황. 나 오늘 집에
집에 가야 되는데 근데 확실히 사람들의 아이디어들이 막 탕탕탕탕 나오다 보니까 이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면서 황당화 이렇게 도출이 돼가지고 이거다 하면서 첫 번째 회의부터 아주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선크림 바르면서 이 이야기까지 넘어오게 됐는데 아무튼 저는 선크림을 만들고 싶었지만 이미 시중에는 생각보다 좋은 선크림들이 많이 있었고 하필 그게 아드망이었고 근데 아드망이 미팅을 갔고 아드망에서는 나는 선크림을 만들 수가 없고 하지만 너무 좋은 황당한 제품을 만들었고 참 삶이란 것은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긴 하지만 그래서 불안하긴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선물 받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선크림까지 발라줬고요. 이제 피부 메이크업을 해볼 텐데 여러분 이 피부 메이크업 때 쓸 제품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영업을 해준 제품입니다. 바로 짠! 어바웃톤의 파운데이션. 여러분 이 제품 진짜 좋더라고요. 밀착력이며 커버력이며 색상이 참 예쁜데 참고로 제가 쓰고 있는 퍼프는 토니모리 퍼프이고요. 토니모리 제발 이 영상을 볼 일은 없겠지만 그냥 나의 이 소망과 희망이 그 토니모리 담당자님들 마음속에 닿기를. 그게 뭐냐면은 이 퍼프가 진짜 좋아요. 이 퍼프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에스쁘아 비벨벳 퍼프 되게 유명하고 좋잖아요. 그거보다 살짝 더 얇거든요. 근데 밀착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 잘 선사시켜줍니다. 사실 메이크업이라는 거는 이 메이크업 하는 당사자가 느끼는 느낌 또한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밀착이 잘 되는 퍼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끄러워서 두드릴 때마다 손가락이 빠지는 게 있고 하나는 손가락이 빠지지 않고 잘 밀착이 되는 한 몸이 돼서 잘 밀착이 되는 제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쓸 거예요? 당연히 후자 제품이겠죠. 그래서 특히 메이크업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어떤 느낌을 느낄까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버우톤 가격도 착한데 제품력까지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할 메이크업은 제가 얼마 전은 아니긴 한데 트루 언니를 만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트루 언니를 만났다고요?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저 트루 언니 만났어요. 여러분 저는 트루 언니를 굉장히 사랑해요. 제가 어떻게 뭐 좋은 기회가 닿아가지고 유튜버도 많이 만나고 하는데 실제로 만났을 때 영상에서 보다 에너지가 더 밝고 긍정적이고 따뜻하다 못해 뜨겁다라는 느낌을 느꼈던 사람이 트루 언니거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은 에스쁘아에서 파운데이션이랑 트루 언니가 만든 브러쉬가 출시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파운데이션이 너무 궁금하기도 했는데 제가 트루 언니를 행사장이나 뭐 어떠한 경우에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나는 트루 언니를 너무 사랑하잖아. 보고 싶잖아. 그래서 에스쁘아에서 행사를 초대해 주셨을 때 냉큼 같단 말이죠. 그러면서 트루 언니의 그 제작 과정 이야기도 듣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듣고 하는데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는 오프 더 레코드잖아요. 저는 뭐랄까 그런 오프 더 레코드 이야기, 대외비, 뭐 비밀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비밀 이야기가 비밀 이야기인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저는 비밀 이야기 듣는 거에 대한 재미, 흥미를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트루 언니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비하인드라고는 했지만 정말 비하인드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야기일 뿐 대중들에게 말할 기회가 없어서 말만 하지 않았을 뿐 이 이야기를 카메라 켜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이야기가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들었는데도 기분이 괜찮은 거예요. 저는 비밀 이야기라고 해서 딱 들었을 때 뭔가 그 순간에는 살짝의 도파민도 나오고 흥미롭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사실 시간 지나고 났을 때 비밀 이야기 괜히 들은 것 같고 찝찝하고 기분이 살짝 좀 욜랑몰랑한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근데 트루 언니가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이야기해준 거는 그냥 카메라만 안 켜져 있을 뿐이지 대중들 앞에서 충분히 말을 해도 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찝찝하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 오히려 듣고 더 열정과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던 이야기라서 되게 좋았습니다. 혹시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제가 막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브랜드 담당자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유튜버와 구독자의 성향이 되게 닮았대요. 그래서 왠지 우리 구독자님들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저와 같은 성격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 행사장에 갔을 때 친구들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진짜 유튜브 친구들이 너무 고맙게도 만나자마자 언니 그 제품 궁금하던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친구들도 궁금하다고 말해주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왜냐면은 유튜버들은 시딩이라고 하죠.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는 제품들을 많이 받고 쓰고 있고 자기가 자기 돈 주고 사서 쓰는 제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드는 제품 궁금하다고 말해주니까 진짜 고맙고 그게 뭐 인사라고
또 할 수 있지만 그 친구들은 진짜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맞지 친구들아, 그냥 한 말 아니지. 그래서 유튜브 친구들도 궁금해하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궁금해하는 저의 황당한 앰플과 로션이 부디 여러분들 마음의 만족감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냐면은 저는 매 주니어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화장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화장품 만들고 매 주니어 만들게요. 이게 진짜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 지금 런칭이 자꾸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는 이 화장품을 만들어야지 애를 만들고 있을 그게 아니야. 친구들이 만났을 때 매 진짜 너 애기 만들 거야? 라고 해서 나 애기 만들 건데? 나 애기 낳을 건데?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친구들은 제가 애기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나 봐요. 제가 워낙 일하는 거 좋아하고 영상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애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줄 아는데 저는 애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삼형제이기 때문에 애기 3명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한 명 낳고 말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목표는 그렇게 잡아보는 거죠. 3명.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투루 언니 만날 때 이게 좀 섀도우 좀 바르고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쉬머 제형의 피치 베이스 컬러인데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좀 바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이야기를 했죠. 언니 제가 언니보다 더 나은 건 없어가지고 애 셋 낳으려고 하니까 언니 기가 차가지고 엄청 웃는 거예요. 와 투루 언니 저는 노유투루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시네. 제 꿈은 언니니까요. 언니를 따라잡을 수 있는 거 애 셋 낳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근데 언니가 셋을 낳아버리면 나 못한다. 좋은 참을 맞춰. 아닙니다. 언니가 제 롤모델입니다. 카메라 이렇게 맨날 들고 다녀요. 저도 그래요, 저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실제로 저는 아기를 낳고 싶은데 화장품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화장품을 낳고 아기를 낳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이 이야기를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서 말한 적이 있었는데 구독자님들이 매님 화장품도 주니어예요. 매님 주니어니까 화장품부터 만들고 애기 만들세요 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건강보다 영상이 먼저죠. 그죠? 그런 느낌. 여러분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거는 버니챗인데 이거 진짜 예뻐요. 베이스 컬러는 핑크인데요. 이렇게 톡톡 바르잖아요. 그러면 글리터, 그러니까 음펄만 딱딱딱 올라가는데 반짝반짝함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음영은 데일리 메밀로 음영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말수가 적어요. 이거 진짜 사실인데 왜 되게 말하면서 민망하지? 저의 지인들은 알아요. 제가 말 자체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상이에요. 왜 그렇게 보는지도 저는 알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리액션이 많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말수가 많지 않으니까 저는 리액션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 리액션이 많고 화려하죠, 리액션들이. 제가 말수가 실제로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되게 말이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진짜 말이 없어요. 그게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 중 하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여러분들이랑 라이브도 하고 싶고 갤렘매도 많이 찍고 싶고 한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말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듣는 사람이고, 왜 친구 무리에서 내가 무슨 말하고 있었지? 라고 말을 하는 친구한테 너 그 말하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그 말의 길잡이 찾아주는 사람 있죠. 그게 제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이 생긴 거랑 다른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 트루 언니를 만나고 왔을 때 트루 언니가 진짜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청산유수에다가 달변가예요. 이 말의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이 내용을 길게 이끌어 가는데 말도 재밌게 하다 보니까 되게 집중하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저는 상대방의 그 장점을 보는 순간 제 삶에 언젠간 한 번쯤은 적용을 해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게 오늘인 것 같습니다. 트루 언니 이야기를 하면서 트루 언니의 그 영혼이 나에게 장착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더 뭔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이 에너지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세팅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됐는데, 이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나는 너무나 나인지라 따라하고 싶던 그런 모습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되고 원래 나의 모습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디어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영화나 음악이나 뭔가 그런 예술 작품에 좀 함부로 노출되지 않으려고 저를 절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되게 저의 기억에 인상 깊게 남는 게 있으면은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들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함부로 막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또 막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은 내가 보는 거에서 또 결정이
완성이 될 수 있어서 최대한 절제하고 봅니다. 근데 이게 또 좋을 때도 있기도 해요. 그 왜 여자 주인공, 영화나 드라마나 뮤지컬에서 여자 주인공은 되게 사랑스럽고 발랄한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제가 킹키 부츠를 보고 왔을 때는 그 로렌 역할의 캐릭터가 진짜 사랑스럽고 귀엽거든요. 그런 액션 중 하나가 노래를 부르다가 이렇게 벌을 말려요. 킹키부츠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겨드랑이를 이렇게 갑자기 구두 공장 기계로 이렇게 말리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이 너무 인상이 깊었나 봐요. 그 장면이 보기가 좋았나 봐. 그래서 겨드랑이를 갑자기 막 안 말려도 되는데 말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저를 참 잘 절제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뮤지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뮤지컬 이야기 해볼까요? 저번에 뮤지컬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중간에 다음에 해요 하고 넘어갔었는데 뮤지컬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여러분, 제가 2024년의 최고의 발견, 나는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뮤지컬을 제가 생각보다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춤, 연기, 노래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 한정적인 공간에서 되게 다양하게 연출을 하는 무대 장치와 조명과 이 모든 환경들의 조화로움이 보는 재미도 너무 쏠쏠하기도 하고 음악 듣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 음악을 정말 넓은 공연장에서 확 압도돼서 듣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뮤지컬과 같은 공연의 특징이 뭐예요? 저장이 되지 않아요. 날아가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그 순간만 몰두해서 봐야 되는 작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약한 저도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볼 수 없는 순간이다 라는 생각에 엄청 집중해서 보게 되는데, 사람이 무언가에 집중을 하고 났을 때 뿌듯함이 진짜 말도 못하게 좋잖아요. 작품 하나를 봤을 뿐인데 내가 작품에 참여를 한 것 같은 느낌으로 엄청 몰입이 돼서 뮤지컬만 다 보고 나면 배가 엄청 고파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몰입되는 느낌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이 합쳐지면서 뮤지컬을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봤던 뮤지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뮤지컬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노트르담 드 파리인 것 같아요. 그 뮤지컬을 시작으로 정말 본격적으로 뮤지컬 입문을 하게 된 것 같거든요. 노트르담 드 파리 참 재밌었고, 시라노 진짜 재밌었어요.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진짜 무대 장치며 배우진의 조합이 그날 컨디션 진짜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봤던 조합이 최재림 배우와 나하나 배우의 조합이었는데 노래도 너무 잘하는 거 뭐 기본이고 연기도 너무 잘하는데 시라노가 조명을 기가 막히게 쓰더만요. 그 조명이 진짜 햇살이 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부서지는 듯한 표현도 너무 잘하고 원근법 표현도 빛으로 하고 사람들 눈부시지 않게 빛 조절, 각도 조절한 것도 너무 잘했고, 그리고 내용도 좋았어요. 여러분들은 뮤지컬 좋아하시나요? 어떤 작품이 재밌으셨나요? 짠!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줬고요. 애교살도 해볼 텐데 애교살 브러쉬를 내가 챙겨왔지. 헤어리즈 브러쉬. 이 소르베 휩을 애교살에 사용하겠습니다. 다크서클 뭔 일이야? 제가 요즘 잠을 못 자긴 했는데 다크서클 커버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버니체 사용하고요. 여러분은 이번 새해 목표 정하셨나요? 어떤 걸로 정하셨어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이번 연말 때 기분 어떠셨어요? 약간 좀 싱숭생숭하고 그런 느낌이 느껴졌었나요? 저는 이번에는 별로 싱숭생숭한 느낌이 없었는데, 제가 싱숭생숭했던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새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와, 내가 1년 동안 뭘 한 게 없는데 왜 1년이 지나갔지?에 대한 현타? 근데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안 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새해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데요. 아니 왜니 새해 목표 달성하는 거 말이야 쉽죠? 어려운데요? 하시는 분들은 새해 목표를 쉽게 짜보세요. 제가 무슨 영상을 봤는데 새해 목표를 짜놓고 그거를 최대 3월 안에 달성하지 않으면 그 새해 목표는 12월까지 달성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해 목표는 정말 새해에 달성하는 게 새해 목표다라는 걸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진짜 공감이 가더라고요. 새해 목표를 거창하게 짜버리는 순간 그거는 달성하기 어려운 거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1월 말쯤부터 새해에는 다이어트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그 순간부터 다이어트를 하면 돼요. 실컷 열심히 먹고 1월 1일 딱 되면 운동을 하고 싶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마음 먹었으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지 새해까지 미룰 필요는 없고, 그래서 새해 목표를 좀 더 가볍고 실제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적어놓고 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다이어트 해야지, 운동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들은 사실 목표라기보다는 자동으로 되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 같은 느낌으로 우리는 작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연말에 현타도 좀 덜 오더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제가 그날 블러셔를 비오보 블러셔를 썼는데 이걸 너무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다른 거 얼터너티브 누디 애프리콧을 쓸까 싶은데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그때는 이걸 쓰긴 했거든요. 이거 쓴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피치빔 하이라이터에 빠졌잖아요. 피치빔 하이라이터가 아직 시중에 쨍하고 정말 환타빔 같은 하이라이터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을 거라는 희망은 갖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피치 느낌이 살짝 느껴질 수 있는 블러셔를 깔고 그 위에다가 피치 하이라이터를 사용을 해주면은 피치빔이 좀 더 부각이 되니까 우선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 봅시다. 브랜드들 지금 열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분명 만들고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쓸게요. 시세이도 하이라이터. 이게 단종이 돼가지고 쓸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참 미안한데 살짝만 이렇게 사용을 할게요. 제가 이 시세이도 하이라이터 구하려고 서울에 있는 롯데백화점들 다 전화하고, 이게 롯데에 입점이 된 제품이었거든요. 경기권에 있는 곳에 다 전화하고 결국 대구에 전화했는데 대구에는 롯데백화점 딱 하나 있거든요. 그 한 곳에 하나가 남은 거예요. 제가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동생이 픽업을 해준 제품인데 정말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이라이터를 뚫고 제 피부 광이 이게 하이라이터는 나는 지금 여기 앞볼만 했는데 C존 전체적으로 광이 나는 게 참 대박이다, 그죠? 이 겨울에 광채 피부가 된다는 게. 여러분, 저희 이런 광을 좋아해 주신 분들은 황당화 앰플과 로션 조합 한번 꼭 사용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쓰면 광이 난다? 이거는 그냥 보너스의 개념이고요. 황당화 케어를 했는데 광까지 얻었다 생각을 하고 쓰면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립을 바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 너무 옆에 가서 찍고 있었다, 그죠? 거울이 옆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옆으로 갔네? 여러분, 립은 이렇게 사용해볼게요. 투쿠의 우아라는 컬러이고요. 맑은데 지속력 좋은 틴트를 찾고 있거든요. 더 맑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참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이에요. 맑은 틴트가 지속력이 오래 간다? 진짜 어렵거든요. 그나마 투쿠가 괜찮더라고요. 투쿠 이렇게 바른 다음에 순수를 발라주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제가 그날 글리터, 이거 밀크터치 글리터를 살짝 눈 가운데 올려줬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머리까지 마무리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피치빔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까요? 저의 최근 있었던 썰과 제가 생각하는 새해 목표, 그리고 짠! 황당한 앰플과 로션 제형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되었는데 어떻게 흥미로우신가요? 궁금하신가요? 여러분,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것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댓글도 남겨주셔서 사랑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